자, 2차 함수에 대한 내용,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렇게 뭐 타이틀이 나와 있지만, 자,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수학은 되게 단순한 거야, 원래. 학문 자체가 단순한 과목이에요. 단순한데, 수학이 좀 짜증난 이유는 뭐냐면, 되게 간략한 내용을 가지고, 뿌리 뻗어나가는 이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보이죠? 그거부터 있는 거 보이잖아. 마인드에. 단어 하나 써놓고 출발했더니 뭐 이것저것 싹 써있지, 그치? 뭐 가볍게 원 같은 것만 받아야 원 하나 해놓고 출발했더니 막 이만큼이 채워지지, 지금. 수학은 단순해. 이렇게 어느 하나의 타이틀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지고 문제가 여러 가지 유형이 제시가 되고 그 유형들의 우리가 좀 잘 연결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돼. 자, 우리가 앞단원 2차 방정식을 봐도 알겠지만 2차 방정식은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일단 풀이를 배웠고 인수분해를 이용하느냐 근해공식을 이용하느냐, 두 번째는 일단 판별식이라는 걸 배워. 근의 개수에 대해서 이 근을 판별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D가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로는 나와 있는 게 뭐 근과 개수의 관계, 이거를 배웠어. 이게 다야, 내용. 앞단원 내용. 이게 다였었고.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했나? 클리닉 비반 친구들도 클리닉 할 때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자, 생각해보자. 2차 방식과 2차 함수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 X좌표를 구하는 거. 그래서, X좌표를 구할 때 있어. 그 다음에, 위치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지. 위치관계. 그 다음에 이제 최대치수.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X좌표를 구할 때 뭐 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방정식 풀이를 해야 되는 거야.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 실근을 구하는 거.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면 되는 거. 위치관계, 얘가 이제 위치관계를 보다 보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건 결국엔 근의 개수랑 같아. 이 방정식이 실근의 개수랑 같다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갖고 와서 얘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 다 얘기 나올 거야. 최대치수는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보시고. 최소, 최대. 기본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좀 더 심화된 게 범위를 놓고 푸는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파트도 여기 6강이죠. 6강 파트도 크게 이 세 가지야. 크게 나오는 이 세 가지야. 이 세 가지에서 뻗어나가는 유형들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지. 수학은 이 정도로 단순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있고 이거는 뭐랑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만 잘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걸 계속해서 응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학 실력이 생겨. 첫 번째 유형부터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빠르게 정리를 한 번씩 할게요. y는 ax제곱 bx 플러스 c라는 어떠한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2차 함수가 x축도 하나의 우리가 함수식으로 나타내자고 하면, 즉 직선의 방식으로 나타내면 y는 제로라는 직선이지. x축은 y값이 전부 다 0일 때 얘기하니까 x축과의 교점을 얘 물어봐. 교점.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물어본다라고 하면 교점의 x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는 거고, 교점의 x좌표를 묻는다라는 것은 그건 뭐하냐, 얘랑 직선의 방식 얘랑 연립을 했을 때, 즉 x축은 y가 곧 0일 때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일 때 이거의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 다시 말해서 이거의 실근을 구하라는 거랑 같아. 풀란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풀란 얘기. 교점의 x좌표는 곧 실근과 같다. 실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연결되는 게 바로 위치관계라는 거야. 2차 함수의 그래프 최고차를 양수라고 가정을 해주면, 가정을 했을 때 x축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 생기는 거냐면 2개 생겨. 교점이 2개 생긴다는 건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2개 나오는 거랑 같아.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접한다는 얘기. 이렇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실근이 2개 있다는 얘기고, 그럼 앞단원으로 잠깐 넘어가서 방정식의 실근이 2개 있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요 2차 방식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실근 2개를 갖겠구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교점이 하나, 즉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이면 되겠구나. 중근을 가질 때. 그 다음에 여기는 만나지 않는다. 허근을 갖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구나.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위치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그래서 이게 유형 1번과 2번 유형이에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야 돼? 방정식 풀어야지. 지금 연립해서 풀어야 되겠구나. 위치관계, 판별식 이용해서 풀면 되겠고, 요 얘기들이야. 자, 그래서 바로 가볼게요. 89번하고 이 앞에 문제까지. 자, 2차 함수가 나와 있는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실수 a, b에 대해서 a와 b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 자, 그 말은 x축하고 만난다. x축은 y가 0일 때. 즉,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2차 함수식 얘를 갖고 와서 y가 0일 때라는 거니까 요렇게 했어. 그래서 이거에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두 근이, 즉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과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a와 b를 구하는 것인데 a, b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5단원에서 배웠던 거 근과 계수의 관계면 좀 더 풀 수 있지.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니까 두 근 마이너스 3과 2를 더해주면 정확하게 부호까지 마이너스 a분의 b. 이 2차 방식 보시고요.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마이너스 a 자리에 e, b 자리에 a. 얘가 지금 둘이 더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까고 2분의 a가 1이니까 a의 값은 2 이렇게 정할 수 있고, 두 분의 곱,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분의 곱을 이용하시면 a분의 c 이렇게 되니까 2분의 b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b는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2까지 곱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a, b 값 주실 수 있지.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것도 있지. 우리가 두 근을 알면 인수분해 거꾸로 0이 될 때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야? 그래 그럼 x 플러스 3이라는 인수가 필요했었고, x가 2일 때 0이야? 오케이 그럼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겠구나. 요렇게. 근데 여기 지금 최고차항계수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최고차항계수 2를 여기다 마지막에 이렇게 곱해주시고요. 이걸 전개시켜서 a, b 위치 찾는 거지. 요거 전개시킬 수 있지? 2에 x제곱 3x 마이너스 2 있으니까 플러스 1x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6. 이건 0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2를 뿌려주면 분배해주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면서 a 자리에 여기죠. a 자리에 플러스 2 여기 있죠. 그다음 b 자리에 여기 마이너스 12 같은 답 나올 수 있다. 방법은 두 가지니까 편한 방법 챙겨가시면서 푸시면 될 겁니다. 자, 유형 2번은 이제 이걸 그대로 연결해서 아까 얘기했던 위치관계.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는 실근이 두 개 나와.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근 하나, 중근 갖는다, 0이다.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자, 이거 우리 개념 정리 한번 했었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주어진 2차 함수 식이 있고요. 이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좀 추가합시다. 뭐냐면, 지금, 요때는 좀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두 개는 만나는 거야. 얘만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x축과 만난다, 이렇게만 나왔어. 두 점인지 한 점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만난다 라고 나왔으면 판별식은 0보다 커도 되고요, 같아도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마치 방정식에서 얘기했을 때는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랑 같아. 서로 다른 두 식인지 실근 하나인지 모르지만 실근을 가질 땐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했듯이 얘도 마찬가지. 그냥 만난다 라고 하면 교점이 생기는 거, 교점이 생기려면 실근이 있기만 하면 돼. 실근의 존재에 대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둘이어도 되고 하나여도 되고.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 두 점. 교점이 두 개 있다는 얘기야. 교점이 두 개 있어? 잘 봐. 그러면 오케이. 얘는 실근이 두 개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군. 이런 생각으로 이어가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런 생각을 이어서. 그래서 판별식. 자, 우리가 이제 x축이니까 저기서 있죠. x축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x축은 y가 0일 때 y 0 대입한 거. 우리가 즉 뭐 이렇게도 쓰지. 는 0. 요 식이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겠죠. 는 0. 이렇게 연결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A, B, C 위치 확인. 자, A 자리는 1이고요. B 자리에 마이너스 2K이고 C 자리가 이만큼 싹 다. X 없는 부분.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이제 X까지 쓰셔야 돼요. 짝수 판별식. 짝수 판별식도. 여기가 짝수니까 2K니까 2로 나누면 1K.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1K제곱. K제곱 마이너스 A는 1 C자리에 싹 다 바로 쳐주시고 1 곱하기 C자리에 있는 거.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얘가 0보다 커야 돼.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뒤에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나면 이거 풀었을 때 2차식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근데 지금은 아직 2차 부등식 안 배웠어. 그래서 이거는 2차 부등식이 안 나오고 1차 이거나 아니면 좀 특수한 형태가 나올 거야. 특수한 형태라고 하면 완전 제곱식이야. 만약에 2차로 남는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워질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바로 풀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4 이항하면 2K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부호랑 부등호 좀 잘 보세요. 양변 2로 나눠주면 2는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 2.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사는 K의 범위입니다. K의 범위인데 문제에서 가장 작은 정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K는 2보다 큰데 2보다 큰데 가장 작은 정수는 3이지. K는 3이 답이지 지금.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거는 일단 요 얘기부터 출발할 거야. 함수. 두 함수의 교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이제 유형 3, 4, 5번인가요? 5번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자, 두 함수의 교점. 자, 이거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배울 때 처음으로 배운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두 함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를 먼저 배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차 함수 직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있었고 또 다른 직선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Y는 CX 플러스 D라는 직선이 하나 더 있을 때 둘이 이렇게 교점이 생성이 되었어 라는 거지.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X좌표를 P, Y좌표를 Q라고 해서 P, Q가 교점의 좌표라고 하자면 이 교점은 뭐였었냐면 이 두 함수를 연립을 했을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그치? 연립방정식에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근이 바로 P, Q야. X는 P, Y는 Q가 나왔다는 얘기. 즉, 이 P, Q라는 점은 이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 P, Q는 이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들 중에 하나. 즉,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이 되는 거였었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연립방정식을 풀었더니 X는 P, Y는 Q가 나왔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정확히는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 우리는 무엇을 했었냐면, 두 식을 무조건 연립한다는 기본적인 틀은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무조건이거든. 여기 거의 100%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 두 식을 연립하면 되겠구나. 그럼 두 식을 이제 연립을 할 건데, 이차 함수도 똑같다는 얘기야.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어떤 1차 함수, 직선이 있는데 2차 함수 최고점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그때 이제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볼게. 직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교점이 이렇게 생겨. 두 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점이 교점이 하나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밑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면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겠지. 이게 위치관계야. 두 점에서 만날까? 한 점에서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과정은 얘랑 똑같다는 거지. 두 식을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이식과 이식을 연립해야 돼. 정확히 이식하고 이식을 연립하는 거죠. 이 두 개씩을 연립하는데 연립하는 방법이 단순하다고. 함수식은 연립하는 방법이 간단하다고. 둘 다 Y는 여기가 대입법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이걸 여기다 대입해 똑같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둘을 연결하는 거지 그냥. 둘 다 Y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Y는 이거는 MX 플러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된다는 얘기고 요거 이항하시면 AX 제곱이 2차 방정식이 돼. B-MX 지금 문자로 써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별거 아닌 아무튼 2차 방식이야.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거의 근이 바로 뭐냐면 두 함수 교점의 X좌표, X값이 구해질 거니까 X값이라는 얘기지. 근이 교점의 X좌표. 그러면 여기 근의 개수에 따라서 근이 두 개면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이 되면 이 근을, 이 실근의 개수는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 맞지?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교점이 두 개 생긴다는 얘기야. 교점 x좌표가 두 개 떴으니까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야. 즉 실근이 두 개일 조건은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실근이 하나가죠. 즉 판별식이 0이야. 그럼 교점을 하나가죠. 두 직선과 이 직선과 이 참수는 접하겠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다. 그 다음에 실근이 없어. 판별식이 0보다 작아. 만나지 않아. 실근이 없어. 교점이 안 생겨. 요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연립하고 나서 연립이라는 거 이렇게 는 형식을 이제 붙이고 는으로 붙이고 이 항에서 는형 만들었을 때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위치관계를 판단할 수 있고 실제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 이걸 풀면 알겠지? 이걸 풀면 이렇게 하는 얘기야. 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앞에랑 똑같죠. 우리 앞에 x축도 실제로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어차피 그것도 둘이 연립한 거거든요. 자, 496번을 보시면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이야. 서로 다른 두 점이면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실근이 두 개여야 돼. 뭐에? 연립을 했을 때. 연립은 간단하다고. 그냥 는으로 연결하시라고요. 얘네들은. 3x제곱 마이너스 2x와 2x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한쪽으로 뭐라? 는 형식 만들어. 는형. 그래서 2x 욜로 a 절로 이항하시면 3x제곱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4x 되고 요거 넘어가서 플러스 a 는형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거가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실근을 두 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오케이. 이거의 실근이 반드시 두 개 나와야 돼. 그래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두 개 나온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요걸 써먹자는 얘기지. 요 내용으로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고. 판별식 써보자. A, B, C 이거 곱하면 분열식 짝수방식 가능하죠. 가운데 거 반 띄우고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마이너스 A, C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실근 두 개. 맞지? 여기서 풀기 시작하면 이거 풀 줄 알아야 돼 얘들아. 부등식을 가끔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 2항 했는데 막 부호가 와리가리 치고 부등호가 갑자기 막 바뀌고 안 돼. 정확하게 일단 2항은 이렇게 좌우로 이항하는 거는 부등호 절대 안 바뀌어요. 3의 1 이항할게. 그러면 4 넘어가서 3의 2 양변 3으로 나눌 거야. 양변을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가 바뀔 수 있는데 그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지금 내가 양변을 3으로 나눠야 A만 남으니까 3 나누는 거는 부등호 안 바뀌지. 그래서 4를 3으로 나눠주고 이쪽을 3으로 나눠주면 A만 남고. 이게 답이야. 근데 답 쓸 때는 얘기했었죠. 문자를 보통 왼쪽으로 돌렸을 거니까 이 상태로 뒤집어 쓰는 거야. 부등호 뒤집히는 거 아니고 식 전체를 뒤집어 쓰라는 얘기지. 답 쓸 땐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이게 유형 3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형 4번에서는 방금 했던 내용과 연결시켜서 2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서 접하는 직선은 누구냐면 바로 이 녀석이었죠. 이렇게 생기고 싶어. 직선이 이렇게 생기기 위해서는 교점이 하나여야 돼. 교점.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어. 오케이. 우리 이 녀석을 이용해서 접선에 대한 얘기를 체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보다 보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학교 내용 중에 하나가 더 있죠. 2차함수의 그래프가 접해야 돼. 오케이, 접해야 돼. 그리고 직선과 평행해야 돼. 이 얘기를 하나 더 추가로 배워야 되겠구나.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 자, 지금 보면 y는 2x 플러스 8이라는 직선과 평행하대. 누가?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자, 여기서 내용을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차함수 내용인데 기억 안 할 수 있으니까.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어. 직선 두 개가 있는데 두 직선이 평행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 평행하게 이렇게 있어.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은요. 얘를 ax 플러스 b, 얘를 y는 cx 플러스 d라고 하면 잘 봐.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거 기울어진 정도가 똑같아. 그 말은 잘 봐. 내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요만큼 퀄티동안 요만큼이고 그래서 요 점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와서 요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겠지. 여기랑 가격이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요만큼 요렇게 평행하다는 건 요렇게가 똑같아. 똑같다는 건 기울기가 같아. 그래서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은 기울기에 해당하는 x 앞의 개수들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외우시면 돼요. 지금부터 저 앞에 있는 ax 1차 함수에 x 앞에 있는 a와 x 앞에 있는 c 1차의 개수를 기울기를 표현하는 수라고 하고 기울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평행해.
그리고 얘들아 y절편은요 절대로 같으면 안 되지.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주직선이 같아지네. 직선이 되니까 y절편은 같지 않아. 이건데 이건 이제 하나의 조건이고 얘가 잘 지켜줘야 돼. 얘가 기울기가 같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직선이 평행해. 그러면 얘가 2였는데 얘랑 평행한 거니까 A는 2라는 게 바로 나오는 거야.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은 오케이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는 일단 2야.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직선의 방식을 좀 더 바꾸자. A는 알고 있으니까 2x 플러스 B라고 일단 바꿔 쓰는 거지. 이렇게. A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두 직선과 곡선이 접하려면 연립했을 때 근이 하나, 판별식이 0이다. 를 이용해서 그대로 연결. 얘랑 얘를. 이차함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그리고 직선은 2x 플러스 b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연립하라는 얘기고 이거의 근이 반드시 한 개 있어야 접하는 거야. 근이 한 개.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는 오케이. 저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이 0이구나. 요걸 이용해서 나머지 문자 b의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풀 때 얘들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내가 얘네를 오른쪽으로 이항할 거야. 내가 방정식에서부터 계속 인수분해에서부터죠. 인수분해는 뭐 할 수 없지만 방정식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 여기 양수를 두는 게 너희들이 풀기 편해. 맞지? 음수를 뒀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었잖아. 그치? 근데 왜 아직도 음수를 두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인수분해할 때나 방정식 풀 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서 이항하시면 요거 이쪽으로 이항하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뭐 마음대로 움직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2x 그리고 이쪽에 원래 b가 있었고 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놓고 얘가 중근을 가진 쪽과 판별식이 0이다를 이용하자고요. 자, a는 1, b자리가 2, c자리가 b-2가 있고요. 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해볼까? 짝수 판별식은 요거 반띵 제곱하면 1이고 마이너스 ac 괄호치고 c자리 b-1 얘가 0일 때 그래서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 둘이 계산하니까 3 빼기 b가 0이 되기 위한 b의 값은 3이구나. 그래서 아까 a 나왔고 b도 나왔고 다음 다 나왔지. 실제 직선의 방식을 쓰자면 2x 플러스 3이면 이것도 확인됐지. 8과 다르다라는 것도 확인됐죠. 이제 오케이, 답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 자, 유형 5번입니다. 유형 5번은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직선의 교점 뭔 소린가 라는 거였지. 아까 했던 얘기죠. 아까 했던 얘기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생긴 교점의 좌표를 구할 때는 연립해서 방정식을 푼다. 맞지? 연립 방정식의 근이다. 그 얘기가 여기 있죠. 지금 직선 이차함수랑 직선 이게 연립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지. 그냥 연결하시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항은 이게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좌표. 그러다 보니까 교점이 두 개 생성되면 아까도 얘기했지.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교점이 하나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맞지? 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풀이는 아까 우리 유형 1번하고 거의 똑같을 거야. 보세요. 2차 함수와 직선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의 x좌표가 나왔어. 교점의 x좌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점의 x좌표는 결국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연립한 방정식을 풀어냈을 때 그거의 연립 방정식 근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거 세우면 되지. 연립 방정식이 몇 차가 돼 지금? 얘랑 연립하면 결국엔 다시 얘가 2차식이 되는 거거든. 2차.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5다 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지. 2차 방정식의 근. 자, 여기서 연립을 할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라는 2차식과 1차식 옆에 직선 x 빼기 별 이렇게 연립을 해. 이쪽으로든 저쪽으로든 이항하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보통 양수 만들려고 이쪽으로 이항을 좀 할게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x로 넘어오시고 여기 원래 있던 플러스 x 1x랑 그리고 b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야. 얘를 좀 더 정리하자면 얘네들을 묶어서 써주는 게 좋으니까 x제곱 자 마이너스로 묶어도 좋고 플러스로 묶어도 좋습니다. 편한 대로 묶는 거예요. 자 플러스로 묶어볼까요? 플러스로 묶으면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x 만약에 마이너스 묶으면 a 빼기 1 이렇게 쓰겠지. 본인의 편의에 맞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요.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란 얘기야. 그럼 아까처럼 근과 계수관계로 풀어도 돼. 근데 이 정도면 사실 그냥 푸는 게 낫지. 무슨 말이냐면 얘가 근이면 마이너스 1이 근이야?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5가 하나의 근이야? 오케이. x 빼기 5라는 근을 가져가겠지. 얘를 전개시키면 얘 최고차항에서 확인하시고요. 맞춰졌지, 그지? 그대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개시켜주면 x제곱 둘의 합, 둘의 곱 이런 식으로 하게. 그래서 x의 개수 이렇게 같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가 여기랑 같아져야 되고 확인. 그래서 저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는 x의 개수가 여기는 마이너스 4라고 확인해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요거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5. 그래서 a는 5가 나왔지. 뭐 요런 거는 이제 직접 풀어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5. 여기서 b 값 플러스 플러스로 바꾸면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를 계산하시면 지금의 정답은 10이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자, 이제 풀이가 바뀌어. 방정식 풀이는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 그러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식 변형이 필요하다. 자, 보통의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제시가 될 거고 문제에서 얘를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고. 무엇으로? APQ식.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게 얘를 A로 묶어서 X에 대한 완전제곱식이랑 적당한 상수를 만들어주는 이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이때 여기서 일단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같아요. 같으니까 같은 문자를 썼겠지. 그리고 이 뒷부분 이 X 빼기 P의 제곱과 D 플러스 Q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꼭지점이다.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꼭지점 X좌표 P 그 다음 Y좌표 Q 이렇게 되는 거였었지. 그렇지? 그리고 아까 이거 빼놓은 거 A가 양수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해. A가 음수면 그래프는 위로 블록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꼭지점 P, Q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A가 양수일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A가 양수야? 그럼 여기가 있는데 요점은 X의 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가장 낮은 지점이 여기란 얘기야. 꼭지점이 제일 낮은 지점이 되어서 A가 양수야 꼭지점이 P, Q일 때는 X는 P에서 꼭지점 X좌표를 읽어주는 거지. X는 P일 때 가장 낮은 지점이야. 바닥이지. 가장 낮은 값. Y값 중에 가장 낮은 값은 Q입니다. 꼭지점의 Y좌표 Q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반대로 A가 양수야? A가 음수야? A가 음수면 그래프 위로 블록하면 여기가 가장 꼭대기. 제일 높은 부분이 존재해서 마찬가지죠. 꼭대기가 존재하는 위치가 X는 P라는 곳. X는 P일 때 여기쯤에서 우리가 최대값. 가장 높은 값인 꼭지점의 Y좌표 Q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가장 기본은 여기죠. 가장 기본 이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계속해서 했던 2차 함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X의 방어가 따로 있지 않아? 오케이. 꼭지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를 갖는다. 자, 507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바꿀 줄만 하면 문제는 그냥 풀린다는 거야. 507번 한번 해볼게. 자, 2차 함수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어. 자, 바이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최대값인 거 체크. 오케이. 그 다음에 최고차항 양수인 얘는 최소값 m을 갖는다. 오케이. 둘 다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 x의 범위도 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둘 다 이식과 이식을 둘 다 APQ식으로 즉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냐면 한번 연습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즉 최고차항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3x제곱. 잘 봐. 부호 좀 틀리지 말자. 둘이 곱해서 플러스 돼야 돼. 이렇게 전개시켰을 때 플러스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있고 2 요렇게. 그다음 원래 7 여기. 그 다음 우리 계속 연습시킨 게 이거였죠? 여기 반해주고 요거 반이면 마이너스 1이고 제곱하면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바꿔주시고 요만큼 완전제곱식 끊어주시고 이 1은 나가고 플러스 3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식을 바꿔보았더니 얘는 마이너스 3 그대로 놓고 요 세 개는 묶어서 완전제곱식으로 x 마이너스 1을 제곱. 뭔 소리야? 오씨, 잘못했다. 꼭지점 잡힌 줄 알았네. 자, 반값이 마이너스 1이면 저 반값으로 그대로 인수분해. 그지?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자, 요거 나가서 얘랑 계산하시면 플러스 12 되겠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거야. 그래프를 계속 그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거고. 요 점의 좌표가 지금 꼭지점 x좌표. 얼마? 1이지. 0이 되는 x의 값과 뒤에 있는 1,12 꼭지점이 됐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있는 최대값이지. 제일 높은 점.
x가 1일 때 최대값이 얼마냐면 최대값은 y값을 읽어주시면 되겠고 10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지. 대문자 m은 10이라는 거 확인이 되겠고 두 번째 y는 여기도 마찬가지 1차까지를 최고차 한계수인 2로 묶어주면 x제곱이고 마팔이야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겠네. 2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원래 상수 5 여기도 마찬가지 반의 제곱을 이렇게 해줄 거니까 반이면 마이너스 2고 제곱하면 4를 더했다가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만큼 완전 식으로 묶어주실 거고요. 얘는 곱해서 1000 안 하면 마8이네 마8 이렇게 그럼 얘를 계산을 다시 써보니까 얘는 2에 요걸로 완전 제곱식 x-2의 제곱이고 마8 플러스 1니까 마이너스 4이 되겠죠. 얘는 최고차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한 이차함수였을 거고 여기가 꼭지점인데 꼭지점의 좌표는 0, x좌표 2, y좌표 마이너스 3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최소값이죠. 최소값 제일 낮은 바닥 x가 2일 때 최소값 y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문자 m과 소문자 m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지.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APQ 바꿔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알겠죠? 자, 유형 7번으로 넘어갈 건데 유형 7번은 이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이 주어질 때 미지수를 구하기인데 아무튼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자, 어디서 최대값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다 최대값 얼마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x의 범위가 따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냥 주어진 2차 함수가 최대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갖는다 그 점은 반드시 보세요. 어디에서 최소값 어디에서 최대값 갖는다 아무튼 이 점들은 무조건 뭐냐면 얘는 꼭지점을 의미하는 멘트라는 거야. 꼭지점을 의미하는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가져 그래 그럼 p, q가 꼭지점이고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차는 양수겠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가져 꼭지점이 p, q겠군 근데 최대값이면 최고차는 음수겠구나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멘트는 x는 p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갖는다 이건 무조건 꼭지점이 p, q라는 얘기야. 그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랬더니 511번 문제로 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13을 갖는다.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 13을 갖는다. 라는 것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2차 함수의 꼭지점. 즉, p, q에 해당하는 점이 바로 마이너스 2, 13이란 얘기야. 그 말은 우리가 식 쓸 때 늘 썼던 p자리가 마이너스 2, q자리가 13이라는 뜻을 얘기하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최고차 a는 여기 이미 나와 있으니까 a는 갖다 주워다 쓰시고 문제 있는 거 주워다 쓰시고 x-p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꼭지점 x 옆에.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자, 부호 바뀌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q 자리에 13 플러스 q 자리에 13. 이게 답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찾은 이차함수식이란 말이에요. 꼭지점을 이용해서 최대최소를 이용해서 꼭지점 찾고 꼭지점을 이용해서 식을 세웠어. 그럼 a, b는 어떻게 찾는 거냐? 자, 이 식이 이 식이거든요. 얘를 우리가 APQ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고 가는 방법은 요렇게 가는 방법은 아주 쉬워. 전개시키면 되죠. 전개시켜 봅시다. 이거 전개시켜주면 완전 제곱식 또 풀어주면 마이너스 2에 x제곱 들이곱한 거 2배 뒤에 거 제곱 뒤에 플러스 13까지 마이너스 2분배하면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13이니까 마무리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 답 확인. A 자리에 마8 A는 마이너스 8 B 자리에 5 B는 5 이런 식으로 최대최소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제한된 범위. 자, 지금 우리가 앞서서 최대최소 문제를 하고 왔는데 여기에 있는 건 무슨 차이냐면 앞에서는 x의 범위를 따로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함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x가 전체 모든 실수를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높은데 즉 함수 그래프 전체에서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것을 찾는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x를 요만큼만 범위를 제한을 시킬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요 범위 내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아무튼 일단 또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일단 어떤 식으로 주어졌든지 간에 우린 이렇게 변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 문제면 일단 무조건 APQ를 바꿔놓고 나서 그래서 이제 A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바뀌겠지 두 가지로.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상태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앞으로 이제 유형 8번 이하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약간의 개형이 필요합니다. 그래프 모양을 보시고, 자, 보세요. 꼭지점 X좌표 P야. 꼭지점 X좌표 P라는 얘기는 대칭축이었지. 여기 대칭축, X좌표가 P라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 Y값이 Q인 거야. 제일 낮아, Y값이 Q. 반대로 A가 만약에 음수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위로 블록한 이런 식의 함수가 생길 거고, 여기 꼭지점 X좌표 여기가 바로 P라는 얘기지. 이 X좌표를 지금부터 체크한 이유가 있어. 자, 뭐냐, 이제 문제에서 이런 걸 줄 거라는 얘기지. X의 범위를 이렇게 주려고. 알파에서부터 X를 베타까지 이렇게 주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야. 자, X의 범위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줬어. 그럼 지금부터 X의 범위를 잘라다가 X가 P일 때를 기준으로 P를 보시고 알파, 베타의 위치가 정해질 거거든.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지 또는 이렇게 있을지 이렇게 있을지 그래프를 직접 확인해 보자는 얘기지. P가 얼마인지 알고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알면 P보다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알파, 베타, X의 범위 양 끝점이 P보다 둘 다 작은 수야. 둘 다 작아. 그러면 알파가 쫙 앞에 있고 베타가 조금 더 뒤로 왔지만 아무튼 둘 다 P보다 작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요 범위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X를 여기만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럼 가장 높은 곳이 요 안에서 가장 높은 여기의 값이 바로 최대값. 여기의 값이 최소값. 이건 X에 얼마 대입했을 때? 알파 대입했을 때야. X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최대값이라는 얘기고 요 점의 최소값은 X에다가 베타를 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Y값.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됐지? 근데 이제 꼭 알파, 베타가 저렇게 한쪽으로 몰릴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가 또 P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가 얘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가 있어. 얘를 사이에 두고. 알파가 한 이쯤에 있고 베타가 P의 오른쪽에 있긴 한데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에 있는데 알파가 좀 멀리. 즉 이제 수의 차이를 보면 되지. 알죠? X값의 차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베타일 때. 둘의 차 중에 먼 쪽과 가까운 쪽을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막 그리는 거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타까지. 요렇게 X의 범위가 움직일 때 가장 높은 거가 가장 낮은 거. 이렇게 될 때 지금 알파가 P에서 좀 더 멀리 있다고 하면 여기가 제일 높죠.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여기가 아니지. 이쪽 끝이 아니라 이 중에 제일 낮은 곳은 여기니까 여기가 바로 최소가 되겠지. 꼭지점의 좌표가. 꼭지점의 좌표. 즉 Q값이 최소가 될 거란 이야기. 근데 여기서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가 있는데 P를 사이에 두는 건 똑같은데 만약에 알파가 좀 더 가깝고 베타가 좀 더 멀다라고 하면 요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때는 최대값이 여기로 바뀌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 양끝 요거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누가 더 멀리 가 있는지. 멀리 갈수록 더 높거나 더 낮게 가니까 여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다시 최소값이 되겠지. 최소값은 똑같죠? 이 안에서 제일 낮은 곳은 여기, 제일 높은 곳이 여기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여기다. 어떻게 껴있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뭐 쟤랑 똑같은 얘기긴 한데 P가 여기일 때 이번에는 알파, 베타가 이번에 이쪽에 쌓일 때 둘 다 오른쪽. 알파 여기, 베타 여기. 아까랑 똑같아요. 저거랑. 다만 다른 건 어디가 최대이고 어디가 최소인지만 달라지지. 아까는 앞에 있던 알파일 때 제일 높고 베타일 때 제일 낮아서 이번엔 반대로 1로 갔으니까 베타일 때 제일 높고 알파일 때 제일 낮아. 그래서 여기가 최소. 알파일 때 최소값, X에 베타 대입했을 때 최대값. 이런 식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야.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 A가 음수여도 알파, 베타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알파, 베타 구하는 방법은 계속 똑같으니까 얘들아 집중하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최대값은 여기. 제일 높은 데가 최대, 제일 낮은 데가 최소. 주어진 범위 그려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P야. 여기가 P여도 알파, 베타가 만약에 알파가 여기, 베타가 여기. 베타가 좀 더 가까워. 알파가 멀고 베타가 가까워.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이 최대. 여기죠. 여기가 최대가 되고 최소는 더 멀리 가 있는. 이쪽이 더 낮게 가니까 이렇게. 혹은 아까처럼 알파가 가깝고 베타가 멀어진다고 하면 또 이 범위 내에서 생각할 거고 이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곳은 그대로 여기가 되겠지만 가장 낮은 곳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더 많이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최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서 여기가 P인데 둘 다 알파, 베타가 오른쪽에 있다고 하면 알파, 베타. 그러면 범위, 요 범위 내에서 제일 높은 곳, 여기 제일 낮은 곳, 여기니까 알파일 때 최대, 베타일 때 최소. 자, 이건데 지금 뭐 사실 요 부분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뭐 아무튼 이 모든 그림의 공통점은 뭐냐면 풀이 순서인데 풀이 순서는 어떻게 되냐? 제가
일단 제일 먼저 얘를 만들어. 그 다음에 x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가장 높은 곳을 최대, 가장 낮은 곳을 최소. 최대값과 최소값을 직접 눈으로 보고 찾아가시면 돼요. 알겠지? 연습하셔야 돼요. 해봐. 지금부터 하나 보일 테니까. 519번을 보면 대표 문제.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가 x의 범위야. 이런 범위가 나온 거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까지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자, 주어진 이 함수가 있어.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그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 오케이. 일단 저 fx 식을 우리가 이렇게 a픽으로 바꾸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어. 바꿔보자고. 그것도 y랑 같은 놈이에요. fx나 y나. fx를. 자, 최고차항 2분의 1, 여기까지 묶자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x제곱이고, 자, 여기 마이너스 1이 해야 되니까 부호는 플러스야. 2분의 1과 곱해서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은 여기 4라는 얘기지. 4, x. 그리고 k는 밖에 빼주시고요. 우리가 알던 대로 반의 제곱을 통해서 쌍쌍을 만들어 보자고. 요거 반의 제곱, 요거 반이면 플러스 2 제곱해서 4를 더했다가 빼주고. 자, 완전 제곱식이죠. 끊고 곱해서 내보내고. 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요거 셋이 묶어가지고 x 플러스 2의 제곱. 완전 제곱식. 뭐 나간 게 2야? 그리고 여기 k가 있어. 안 더해져? 오케이. 그냥 k 플러스 1이라고 쓰자고. 요렇게. 자, 됐고요. 바꿨지.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그래야 범위를 체크할 때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자, A를 보니까, 즉 최고차항 계수를 보니까 음수야. 오케이, 위로 볼록하겠다. 이 위로 볼록하게 그리는 거야. 자세히 그릴 필요도 없어. 이것만 잘 그리면 돼. 위로 볼록하구나.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x좌표. 꼭지점 x좌표 보니까 마이너스야. 아, 여기가 지금 x가 마이너스이겠구나. 자, 그래놓고 이제 x의 범위를 보는 거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2까지야. 여기를 기준으로 보라고요. 마이너스 4랑 2가 어디 있는지. 마이너스 4는 얘보다 작지. 맞지? 이쪽에 있을 거야. 2는 얘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아, 그럼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사이에 두고 왼쪽, 오른쪽에 있을 때는 누가 더 멀리 있는지를 체크하라는 얘기야. 자,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는 2칸 차이고, 예를 들면 2칸이지. 마이너스 3, 4. 여기는 4칸 차이잖아. 4칸이잖아. 그지? 맞지? 아, 2가 더 멀리 있구나. 그러면 적당히 가까이 멀리 그리면 돼. 마이너스 4가 이쯤에 있다고 하면 2는 얘보다 좀 더 멀리 내려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쭉 해서 여기까지 2까지. 요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을 찾아주시면 최대값, 최소값이야. 그럼 가장 높은 곳은 누가 봐도 여기야. 아, 여기가 최대값이구나. 그리고 여기보단 여기가 더 낮으니까 아, 여기가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k를 몰라서 최소값을 못 구해. 최소값, 최대값은 y값이라고 했어요. 함수값을 구하려면 식이 완성이 돼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왜? 최소값을 갖는 x좌표는 뭔지 알아. 2일 때 최소값인 건 알겠어. 그래서 x2를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즉 다시 말해서 최소값은 f라는 식의 xl에 2를 대입한 거 요거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k가 필요해. k는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와 있어. 여기서 어디 갔어? 최대값이 3이다라고 했는데 최대값 여기가 지금 3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지. 꼭지점이거든.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최대값이야. 여기가 k 플러스 2랑 같은데 그 값이 지금 3이라고. 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 값은 1이겠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지. 이렇게. 최대값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럼 난 f2 구할 수 있거든. f2 구할 수 있어. 자, 지금 여기가 1이라고 나왔으니까. 방금 구했으니까. k는 1을 넣고 f2. 최소값은 f2. 여기다 2 대입하시면 되지. 2 대입하면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됐지? 암산 좀 할게. 여기다 2 대입하니까 2, 4, 마이너스 4. 하고 k가 1 했으니까 1 이렇게.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5. 요게 우리가 지금 찾는 최소값.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x의 범위 잘라서 구하는 거. 알겠지? 알겠어? 범위. 그래프 조금 긁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래프 연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프 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봅시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유형 9번이었었죠. 지금 공통 부분이 있다. 인수분해할 때 곱셈공식 전개시킬 때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 공통 부분이 껴있으면 식이 좀 복잡한 상태지. 이런 거 복잡한 상태에서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있죠. 우리 식을 간단히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있었지.
공통 부분이 존재하면 우리는 치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이거였었어. 자, 그래서 지금 식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y는 또는 fx는 이라고 해서 여기 x의 식이 쭉 나와. x에 관련된 어떤 식들이 쭉 있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식을 봤더니 공통 부분이 여기에 껴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이 생긴 부분이 좀 눈에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공통 부분을 묶어다가 공통 부분을 한 문자인 t로 이렇게 바꿔서 치환하면 이게 지금 치환이야. 공통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 문자로 살짝 돌려놨어.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잘 생각해볼게, 얘들아. 이 공통 부분 또한 x에 대한 식이겠지? 이쪽에 일부분을 이렇게 묶어낸 거니까. 오케이. 얘가 지금 x에 대한 식인데, 잘 봐. 지금 파트, 이 공통 부분은 반드시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올 겁니다. x에 대한 어떤 2차식으로 나올 거야. 됐지? 자, 이제 문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봤을 때, 이 x에 대한 식이 나오는 y가 있는데, 자, 이게 이때 주어진 게 x의 범위가 하나 이렇게 나올 거야. 또는 나오지 않아도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어.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자, 우리 봐봐. x가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이 최대가 얼마고 최소가 얼마니라는 건데, 지금 이 x의 식, 이걸 가지고 그대로 x를 풀려고 했더니 복잡해. 그래서 바꿨어. t로 공통 부분을 t라는 문자로 바꿨어. 그러면 x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얘가 움직일 때 이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식의 값 t는 얼만큼을 움직일까라는 걸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즉, 치환을 했어. 오케이, 그럼 얘를 x의 범위를 요걸 갖고 와서 x의 범위가 요렇게 움직이는 동안 이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t의 범위를 반드시 다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지. 왜? 우리가 이 첫 번째 식 있잖아요. 첫 번째 식을, 이 x의 식을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바뀌거든. y는 여기 이제 뭐가 되냐? 바뀐 문자가 t가 돼서 t에 대한 식으로 바뀔 거야. 공통 부분을 t로 바꾸면서 문자 x는 사라지고 t만 남았잖아. 그치? t만 남았는데 우리가 찾는 건 이 y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볼 거거든. 이 y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볼 텐데 y가 t식으로 나왔으니까 x의 범위를 이용해서 못 풀어. 변수가 t거든요. 문자가 t거든. 그치? 그래서 x를 t로 바꿨어. 오케이. 그럼 t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t의 범위를 구해다가 여기서 t의 범위를 가지고 바꿔준 문자 t의 범위를 가지고 y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어? 치환을 하면 범위를 남긴다.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를 남긴다. 요거 했었지. 알겠지? 요걸 꼭 기억하시고 풀어주는 거고요. 선생님, 그럼 아까 얘기했던데 x의 범위가 없어도 t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까? 예,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가 아까도 얘기했지 2차식으로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쉬운 거 할게. 뭐 이런 거 있다고 할게. 그럼 얘가 완전 정식으로 바로 쓸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바뀐 거거든. x의 범위가 없는데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생겨갖고 공통 부분 이거라서 이렇게 t를 치환을 했어. 얘를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 3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때 y값, 정확히 말하면 함수값 t의 범위는 t는 x가 어디 있든 간에 3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범위가 생성이 될 거야. 최소값을 이용해서. x의 범위가 없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t의 범위는 무조건 생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과정을 한번 식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뭔 개소리인가 싶을 거야. 자, 문제 보시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라는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식을 쭉 들여다봤더니 이거 몇 차식이야? 이 식을 그냥 보면 4차식이야. x의 제곱을 했거든. 그치? 4차 함수를 우리가 다룬 적이 없어. 맞지? 4차 함수를 다룬 적이 없어. 실제로 4차 함수를 배우게 될 텐데, 내년쯤에. 내년쯤에 4차 함수를 배워서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배울 겁니다. 근데 저렇게 생긴 4차 함수는 지금처럼 풀어, 우리도. 최대 최소값 구할 때. 실제로도 이렇게 풀 거니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일단 공통 부분을 치환을 할 거야. 그래서 식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공통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 똑같아. 공통 부분이랑 똑같이 생긴 부분을 얘기해. 얘를 우리가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보자고. 그러면 주어진 함수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는 t식으로 바뀐 거야. 여기서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이 함수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어. 그랬더니 2차 함수네?
맞지? 2차 함수는 옆반이랑 순서 좀 다르게 갈게요. 2차 함수 최대수를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완전 제곱식 꼭 지점 R로 이거 해야 돼, 그치? 그래서 만들어 볼게. T제곱 마이너스 4T니까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상수항 만들면 요 반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제곱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만들고 원래 상수 3 뒤에다가 깔아주시고, 자, 아까처럼 완전 제곱식 묶어주시면 묶고 끊고 나갈 건데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T-2의 제곱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겼어. 자, Y라는 함수는 변수 T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T가 2일 때 꼭 시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2,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중에 최대값을 구하세요. 얘들아, 이 상태로만 보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없지. 뭐가 없거든. 안 잘렸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최소값은 존재하지만 최대값은 없어. 그치? 그리고 최소값이 얘라는 확신도 사실은 없는 거야. 왜? 우리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부터 1까지니까 저거 보고 여기서 마이너스 1 잘라버리면 망하는 거야. 이제. 얘는 t고요. 맞지? 범위, 문자가 t야. 근데 x의 범위를 갖다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가 아니라 사실 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하는 거였었지. 지금 우리가 뭘 바꿨냐면 x제곱 플러스 2x라는 식을 t로 바꾼 거야. x제곱 플러스 x를 t로 바꾼 거야. 그래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이 t라는 값은 어디를 왔다 갔다, 얼마를 왔다 갔다 할까? 이걸 먼저 찾아주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x제곱 플러스 2x에 뒤에 상수항은 없고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로 이거 2차 함수로 보시면 돼요. 변수 x, 이게 y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t가. 그래서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해줬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요만큼 묶어냈더니 x 플러스 1의 제곱되고 뒤에 상수 마이너스 1 나갔어요. 이렇게. 자, 이 녀석을 보시면요. 이 녀석은 R로 블록한데 x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었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고했던 대로 일단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를 움직여. 마이너스 1이 여기고요. 플러스 1이 여기라고 할게. 플러스 1이 여기라면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해. 그럼 그때 함수값, 이 식의 결과 문자인 t가 여기가 제일 낮은 점이 되고 여기가 제일 높은 점이 되는 거겠지, 지금. 그래서 요때 t 값은 얼마냐면 요거 그냥 꼭 시점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요렇게. 요때 t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t 값은 제일 높은 t의 값은 1일 때 1대 3. 1 더하기 2니까 3이야. x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를 움직이면 t 값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까지 나올 수 있어. 맞지? t의 범위가 어디 갔어? 여기죠?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 t는 플러스 3까지 움직일 거야. 오케이. 그럼 이 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은 이 범위 내에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x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를 움직일 때 변수 t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 사이를. 변수 t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3 사이를.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저 앞으로 3칸? 3은 뒤로 1칸?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2에서 앞으로 3칸 뒤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x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움직일 때 t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3 사이를 움직이고, 그때 결과 문자 보세요. 결과 문자 y거든. 힘들어. y는 t가 어떻게 움직일 때 y는 여기 제일 낮은 데 여기죠. 여기서부터 제일 높은데 여기 아니고 여기까지.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맞지? 그래서 y의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 그 문제 지금 최대값 찾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이거일 때. 뭐가? t가 마이너스일 때. t가 마이너스일 때.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은 t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지금의 정답은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공통부분 치환은 2번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구하면서 1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원래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서 1번.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요. 질문 많아도 좋으니까 다시 풀어드릴게요. 계속. 여기 10번은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 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쉽죠.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최대 최소. 자, 뭔 얘기냐면, 자, 문제 조건이 항상 이런 게 달려요. 실수일 때, 변수가 실수일 때. 내가 말하는 변수는 미지수 xy 값을 얘기해, 대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이론은 실수는요,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 맞지? 왜 실수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0을 얘기하는데
0을 제곱하면 0이고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식의 제곱을 만들었을 때 이 식은 0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0일 때 가장 작고 나머지는 무조건 0보다 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린 이렇게 생긴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지. 이 실수 자리에는 x에 대한 또는 y에 대한 변수에 대한 어떤 식이 들어갈 거고 그 식의 제곱, 즉 다시 말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바꿔주고 나면 항상 이 식의 최소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0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문제를 보면 x, y가 실수일 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보니까 x에 대해서 2차, y에 대해서 2차까지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x에 대한 완전 제곱식 따로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따로따로 만들란 얘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 여기 항에 x, y가 곱해진 항이 있다. 그러면 x제곱과 y제곱을 같이 사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의 기본 형태를 알고 있지? 그 형태를 좀 따라가란 얘기야. 그래서 저 앞에 있는 x제곱과 가운데 있는 12x를 묶어서 요렇게, 그 다음에 y제곱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묶어서 요렇게 일단 써볼게. 그래 놓고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자고. 마치 함수에서 x-p제곱 만들듯이. 그래서 필요한 상수가 무엇인가 봤더니 반의 제곱이지. 그래서 좀 빨리 쓸게요. 2에 x제곱 마이너스 6x는 반의 제곱 했더니 9, 3의 제곱 9, 9.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마찬가지 y제곱 플러스 4y면 반의 제곱 했더니 4의 반이면 2 제곱해서 4, 4 하고 뒤에 플러스 18. 그럼 우리가 요만큼은 완전 제곱식으로 털고 얘는 곱해서 나가고 얘도 곱할 거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나가면 되겠지.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썼을 때 2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8 그다음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곱해서 나가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8. 요걸 풀 건데 요걸 풀다 보니까 요 상수항끼리는 계산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18 지워지지. 이 식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니까 2에 x 빼기 3의 제곱과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그 다음 마이너스 4.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제곱이 되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앞에 2를 곱해줘서도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크거나 같아. 즉 여기는 최소 0, 여기도 최소 0.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얘가 0이고 0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찾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4고 이 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고 그때의 x의 값과 y의 값을 물어본다면 0일 때가 최소인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인 3. 얘가 0일 때 최소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y의 값인 2. x, y 값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지. 알겠죠? 그래서 유형 10번까지 복습 좀 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